자, 다섯 번째 처우 등급입니다. 자, 72조 별표 치시고요. 자, 처우 등급은 다음 각과 같이 구분한다 했어요. 자, 색깔 있는 펜으로 기 동그라미, 경 동그라미, 개 동그라미 치세요. 자, 기경계 외우셔야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개완 일중 배웠죠? 개완 일중. 자, 마찬가지로 기경계 외우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 있네요. 경비처우급 배웠죠? 경비처우급은 도주 등 위험성에 따라서 시설 개호 정도를 구분한다. 그래서 경비처우급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개완일중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개방 경비시설, 완화 경비시설, 일반 경비시설, 중경비시설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 수용급은 뭔가? 기본 수용급은 성별, 국적, 나이, 형기 등에 따라서 수용할 시설 등을 구별한단 말이죠. 남녀, 그치? 뭐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뭐 청소년이냐 노인이냐, 형기가 뭐 장기수냐 단기수냐 이런 것 따라서 시설을 나눕니다. 기본 수용급. 자, 밑에 나오지? 밑에 기본 수용급을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개별 처우급은 뭔가? 수용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중점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했고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기본이 뭐고 경비가 뭐고 개별이 뭔지 이것을 섞어놓으면 틀려요. 자, 기출문제 가보시면 수용급, 개성급, 관리급, 처우급으로 나눈다. 틀렸어요. 이것은 그 형집행법이 개정되기 이전 10년 전에 과거 제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누지 않고 개정된 것은 이렇게 기본 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이렇게 구분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경계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기본 수용급 볼게요. 자, 중요한 조문 나옵니다. 별표 치시고. 아주 잘 나와요. 아주. 그래서 문제집 가보면 단골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성 밑줄 그시고 외국인 밑줄 그시고 금고형 밑줄 그시고. 자, 볼까요? A가 B를 몽둥이를 들고 때려서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죄가 돼요? 상해죄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죠. 그쵸? 자, 이 사람을 기본 수용급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말이 없지? 그러면 이 사람은 남성이에요, 남성. 아무 말이 없으면 남성이다. 다음, 아무 말이 없으면 당연히 내국인으로 보죠. 그리고 몽둥이를 때려서 상해를 입히게 되면 보통 징역을 받죠. 징역형을 받아요.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써주고요. 안 써주고 반대되는 개념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쓰고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쓰고 징역 아니고 금고형으로 쓰고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지? 그러면 정상이네요. 정상인이다. 정상인인 성인을 일반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따라서 밑에 19세 미만 밑줄 그시고 23세 미만 밑줄 그시고 65세 이상은 노인이잖아. 그쵸? 그쵸? 이렇게 나눈다. 자, 19세 미만이야, 미만. 19세, 23세, 전부 다 미만. 65세 이상. 됐어요? 자, 그 다음, 10년 이상이죠. 장기수는 10년 이상을 장기수라 불러요. 10년 이상을. 됐고. 그 다음, 보통 우리가 상해를 가하게 되면 10년 이상은 받지 않잖아요. 보통 뭐 길어야 뭐 2,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받을 텐데, 사람을 죽여도 5년밖에 안 돼요. 10년 이상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정신질환자가 있고 신체질환자가 있네요. 묶으시고요. 자, 이렇게 바로 여기 뭐가 나왔는가? 정상인에 반대되는 개념이지, 그치? 개념이다. 그래서 기본 수용급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쓰고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쓰고 징역이 아닌 금고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정상 20, 30대를 쓰는 것이 아니라 20, 30대, 40대, 50대를 쓰는 것이 아니라 19세 미만자, 23세 미만자, 65세 이상자. 그 다음에 보통 2, 3년짜리 평범한 형을 받는데 10년 이상짜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상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씁니다. 됐어요? 꼭 외우셔야 돼요.
기출문제 가보시면 8년짜리 틀렸지? 24세 미만 틀렸지? 그 다음에 조폭 마약류를 쓰는 것은 이것은 기본수익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경비처업급 볼게요. 자, 경비처업급은 봤어요. 우리가 개와 일중할 때 봤어요. 벌써 이거 세 번째 나오네요. 그래서 강의는 하지 않을게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옵니다. 74조 별표 치시고요. 자, 경비처업급에 따른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역시 개, 동그라미, 완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중 동그라미 엄청 중요해요. 자, 볼까요? 교도소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아니, 교도소 갔다 오면 공모시험 못 봐요. 갔다 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혹시 면회라도 갔다 와본 적 있냐고. 그러면 그 면회라도 좀 갔다 오면 약간 구조를 조금이나마 알 텐데. 대부분의 시험생이 못 갔다 왔죠. 자, 그러면 교도소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교도소를 가면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문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문 있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가족이 면회를 온다, 그치? 면회를 이렇게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가 이제 검색을 했을까? 여기가 외정문이야, 외정문. 바깥에 있는 문이라고 해서 외정문.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문이라 해서 내정문. 이렇게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재소자는 어디 있을까요? 외정문 안에 있을까? 내정문 안에 있을까? 이 내정문 안에 있죠. 내정문 안에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 사동이 있어요. 사동이 있다. 사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뭐가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이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내정문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족이 와서 면회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바깥에 여기 뭐가 있어요? 이 민원실이 있어요. 민원실은 내정문과 외정문 사이에 있어요. 이제 여기 가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접수표를 받아서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회가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경비처업을 개완 일중 이렇게 네 개로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중경비 짝대기 하나짜리는 작업을 시키지 않아요. 좀 약간의 뭐죠? 그 중경비 시설에 수용되어서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라고 우리가 중경비 처우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경비가 약간 좀 들어가죠. 경계가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약간 말썽 부리는 애들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작업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전혀 시키지 않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자 여기서 필요하다면 시킬 수는 있는데 기껏해야 군의 작업뿐이다. 군의 작업. 군의 작업은 어디 있는가? 군의 작업 여기 있죠. 내정문 안에 색깔 칠하는 부분 있지? 여기 이 부분 요게 뭐예요? 요게 군해야 군해. 그러니까 군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 출력하거나 사동 안에서 뭐 머리를 깎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보일러를 뜯어 고친다든지 이 군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취사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자 원칙적으로는 작업을 시키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군해 작업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일반 경비 처우급은 군해 작업은 당연한 거예요. 군해 작업은 당연하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필요하다면 개방지역 작업을 할 수 있다. 지금 개방지역은 어디 있는가? 개방지역은 여기 있죠. 지금 제가 색깔 칠하는 부분 있지 여기. 이 부분이 개방지역 작업이다. 이렇게 내정문과 외정문 사이에 개방지역이 있어요. 개방지역. 여기서 바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일반 경비처우급은 군해 작업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외정문과 내정문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나가서 작업도 할 수 있다 이런 말. 됐어요? 자, 그다음 완화 경비는 개방지역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외부 통근 작업이 이루어진다. 외부 통근 작업은 이 외정문 바깥에, 외정문 바깥에 여기 공장이 있거든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 아침 일찍 뭐 8시 넘어서 호송버스 타고 밖에 나가서 이 외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완화 경비는 개방 지역은 당연한 건데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 통근 작업도 할 수 있다. 됐어요? 근데 개방 지역은요, 전부 다 할 수 있어. 외부든 개방이든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필요시란 말을 안 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방은 다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심지어는 외부나 개방 지역도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다 돼요. 자, 완화는요, 개방 지역은 당연한 거고요. 외부는 못 나가는데 필요하다면 외부도 나갈 수가 있어요. 한 단계가 약간 아래지? 일반은요, 구내는 당연한 거고요. 개방은 원래 안 되는데 필요하다면 개방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화보다 한 단계 아래지? 중경비는요, 작업 자체가 안 되지만 필요하다면 구내까지는 가능해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74조가 최근 3년 동안에 아주 단골로 나와요. 9까지 9급이나 7급이나 승진이나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개별 취업급 가볼게요. 자, 왼쪽에서 제가 뭐라 했어요? 개별 취업급은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중점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근데 별표를 보니까 하나밖에 없네.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그게 여기서 고딕체 처리한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처우. 요거 자치처우가 바로 개별 취업급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거기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덜 중요해요. 덜 중요해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좀 읽어놔 볼게요. 직업훈련, 학과교육, 생활지도, 작업지도, 운영지원 작업 이런 것들 무슨 처우 이런 것들이 개별 취업급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기출문제가 바로 18년도 6급 승진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자, 그 다음 소득점수의 산정을 가볼게요. 소득점수 산정. 이걸 왜 산정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경비처급에서 개완, 일, 중 이렇게 4단계로 나눈다 했잖아요. 4단계로 나눈다 했잖아요. 이렇게 나누자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잘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고를 치면 한 단계 내려온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기준을 어떤 몇 포인트, 몇 점을 따야지 올라가고 몇 점을 잃어야지 내려가느냐. 그쵸? 자, 보겠습니다. 소득 점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했네요. 자, 보시면 수영생활 태도는 5점 이내, 5점 동그라미. 작업 교육 성적도 5점 이내 동그라미. 그래서 합치면 10점이죠. 그치? 그래서 5점부터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0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일단 5점 이내 5점 이내 매기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이 점수는 매월이죠. 매월마다 평가합니다. 매주 아닙니다. 매월마다 평가합니다. 이 매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를 말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요 2항을 가볼까요? 2항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방금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수형 생활 태도는 5점 이내, 작업 교육 성적도 5점 이내 했잖아요.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설명하면 자, 수형 생활 태도는 품행, 책임감, 협동심에 따라서 5, 4, 3, 2, 1점으로 채점하고요. 작업 교육 성적은 부과된 작업이나 교육의 실적 정도 근면성에 따라서 5, 4, 3, 2, 1로 나누고요. 됐어요?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이 고득체를 한 부분은 수영 생활 태도는 이러한 정도에 따라 나눈다. 작업 교육 성적은 이러한 정도에 따라 나눈다. 이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와 있지? 자, 그리고 3항 읽어보시고 4항 읽어보시고. 자, 소득점수 평가 기준 가볼게요. 이거 잘 나오대요. 이거 출제 잘 되니까 별표 한번 쳐볼까요? 뭐 최근에도 5급 승진시험이라든지 국가 7급, 국가 9급 전부 출제됐네요. 자, 수용생활 태도와 작업
교육 성적 점수는 몇 점 몇 항에 따라 채점하되 수는 몇 점을 줄 수가 없다? 10%네요. 10 동그라미 치시고. 우는 30% 30 동그라미 치시고 초과할 수가 없다 했네요. 끊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적지 마시고요. 하나의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약 40명이 있다. 40명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40명에서 점수를 매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수는 교육장의 전체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했으니까 40명의 10%는 4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40명 중에서 4명만이 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를 받을 수가 있고 30%는 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4, 3, 10이네요. 그치? 4명은 수, 12명은 우를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명 이하일 때는 수우를 각각 한 명으로 채점할 수 있다. 자, 4명 이하의 작업장이 있습니까? 4명의 작업장이 있지. 그게 이제 머리 깎는 곳 있죠. 머리 깎는 곳. 머리 깎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4-5명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원예 있지, 원예. 국화꽃 기르는데 거기도 4-5명 밖에 안 돼요. 그런 데는 수를 각각 한 명으로 줄 수 있다. 보았고요. 그 다음 필수 작업장이네. 필수 작업장.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할 때는 수를 몇 점 줄 수 있어요? 수를 5%, 우를 10%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 필수 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작업장보다는 일의 강도가 좀 세죠. 그치? 일의 강도가 좀 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 작업장에서는 총 몇 퍼센트를 수를 주는 거예요? 15%. 15%, 여기는 40%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필수 작업장 같은 경우는 40명이라고 했을 때 15%면 6명이란 말이에요. 6명. 6명이고 여기는 40%니까 여기 16명까지를 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요 1항이 잘 나왔어요. 1항이요. 1항 같은 경우에 수는 10%, 색깔 칠해야 되겠네. 색깔 안 칠하면 여러 번 안 해. 자, 수는 10%, 우는 30%. 일반 작업장일 때. 필수 작업장일 때는 5%하고 10%를 각각 더 확대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밑에 수영자가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3점 동그라미에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중간점이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뭐라 했어요? 여기서 수영생활 태도 5점이고 교육 성적 5점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중간이 몇 점이야? 3점이죠, 3점. 그래서 부상이나 질병을 앓은 사람에 대해서는 작업을 하려고 해도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최고점, 최하점을 줄 수가 없고 중간점에 해당하는 3점을 줄 수가 있다. 이 3점짜리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소득점수 평정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처우 등급의 조정이네요. 자, 경비처우급 조정 볼게요. 자, 요거 별표까지는 아니고 체크만 할게요. 자, 상향하거나 하향 조정하려면 그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끊고. 근데 특히 필요하다면 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소장이 아니고 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끄집어내시고 혹시나 모르니까 소장하면 틀려요. 자, 몇 점을 받으면 한 등급 올라가지? 개반1 중에서 몇 점을 맞으면 한 등급 올라가나? 8점을 받아요. 8점. 그러니까 총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 중에서 8점을 받아야지 등급이 올라간다. 다음 5점 밑으로 받으면 점수가 내려간다. 등급이 내려간다. 8.5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자 66조 제1항 제4호라 했잖아요. 66조 제1항 4호 같은 경우에는 재심사의 경우에는 7점을 받으면 돼. 7점. 요 4호라고 하는 것이 5분의 6을 맞아야 돼. 5분의 6. 5분의 6을 맞으면 찾아보세요. 몇 점? 66조 1항이라고 정기 재심사할 때 형계 6분의 5가 6분의 5 맞아? 6분의 5 맞죠? 6분의 5를 5에 도달했을 때 그때 정기 재심사 한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말년이에요. 말년. 거의 제대할 때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8점이 아니라 7점만 받으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82 이 조 보시게 되면 이거 잘 나오니까 1랑 별표 쳐보세요. 조정된 처우 등급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위에서 8점을 받고 한 등급 올라갔지 5점 밑으로 받고 한 등급 떨어졌지 그래서 그 처우 등급이 변경됐지 그때 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에 빨간색 다음 날부터 한다. 처우는 조정이 확정된 날에 다음 날부터 처우가 실시된다. 이 말 처우가 다음 날. 그러면 10월 10일 날 확정됐다면 그 다음 날인 10월 11일 그 다음 날 11일이죠. 11일부터 처우가 그 등급에 걸맞는 처우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때 조정된 처우 등급은 그 달 초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 이거 이해되시나? 뭐 몇 달 지나서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누가 야, 너 언제 등급 올라가냐? 라고 하면 나 10월달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10월 10일 날 조정이 확정됐지만 내가 등급이 올라간 것은 10월달 초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출문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처우 등급별 처우를 볼게요.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소장은 수용자를 기 동그라미, 경 동그라미로 구분하여 수용한다. 끊고. 뭐가 없지? CF 기, 경, 개잖아. 개별 처우급은 없지. 처우급이란 말은 없어요. 색깔 칠해볼까요? 색깔 칠합니다. 기 색깔 칠하시고 경 색깔 칠하시고 처우상 필요하다면 또는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하다면 똑같네요. 자, 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 동그라미 다른 수용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게 지워볼게요. 자, 1항에서 소장은 수용자를 기본 수용급, 경비 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한다 그랬지. 이때 수용을 할 때, 자, 요 밑에 2항으로 가볼게요. 자, 1항이죠. 이때 수용할 때 개별 처우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 처우급별 개별 처우급이 같은 수용자 집단으로 수용해서 처우하는 것이 원칙이다. 급수가 맞는 애들끼리 집어넣어야지 싸움이 일어날 소지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수용자 집단으로 개별이면 개, 맞아. 개완 맞지? 개별이면 개, 완이면 완끼리 같이 수용한다. 일반이면 일반끼리 같이 수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뭐냐면 2랑 단서 보세요. 처우상 필요하다면 시설 여건상 부득이하다면 이 다른 수용자 다른 동그라미 치시고 검은색으로 다른 수용자를 등급이 다른 수용자를 함께 수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로 열고 예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기출문제 가보시면 개별 처우급은 없네요. 자, 물품 지급입니다. 이건 했어요. 이건 했다고요. 경비 동그라미, 경비 처우급에 따라서 차 등을 두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환 일중에 따라서 차 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앞에 끊으시고 근데 먹는 것 갖고는 장난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그치? 그리고 개환 일중 중에서 이 개 동그라미 개방 처우급 애들은 다르게 색상 디자인을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군대 병장급 애들이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봉사원 선정 가볼게요. 자, 봉사원 선정 중요한 조문입니다. 별표 치시고 자, 밑에 자취생활도 별표 치시고 무수히 잘 나오는 조문들이에요. 자, 그럼 올라가 보세요. 빨간 펜 들으세요. 개 빨간 펜 들으세요. 개 동그라미 완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자, 밑에 자취생활 가세요. 개 동그라미 완 동그라미 여기는 뭐가 없어요? 1이 없어요. 일반 경비가 없어요. 여기는 일반 경비 처우급이 없다. 중경비는
끼지도 못하죠. 여기에 초급이네요. 초급 X 야는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봉사원 선정은 개방, 완화, 일반, 개완일만 선정할 수 있다. 봉사원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정에서 담당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봉사원이에요, 봉사원. 그러니까 군대가 아니고 그 교도소 안에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지? 교도소 안에서는 이걸 소지라 불러. 소지라는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그 여러분 이쑤시개를 뭐라 그래요? 이쑤시개. 일본 말로 소지. 그 소지야. 그 소지. 그러니까 이쑤시개라고 하는 것이 치아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도구잖아요. 그치? 그 청소부잖아. 그래서 이 소지란 말이 일제시대 잔재인데, 그 일제시대 잔재가 두 단어가 있잖아. 간수라는 말, 그 다음에 소지라는 말. 그치? 근데 간수라는 말은 없어졌고, 소지란 말은 여전히 그 실무에서는, 현행 일선 서에서는 소지란 말을 여전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봉사원인데, 봉사원은 속된 말로 교도관의 따까리지, 따까리. 그래서 교도관이 해야 할 일을 얘네들이 다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봉사원이 뭘 해주냐면,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에 빨래를 해서 짤순이로 말려버리면 그 세탁물을 꺼내서 그 거실방에 갖다 준다든지, 빨래를 복도에다가 이렇게 걸어둔다든지, 또는 밥이나 국 푸는 거 있지? 밥이나 국을 퍼서 제수자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이 소지가 해요. 소지가 별의별 짓 다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소지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많아. 왜 그런가 하면, 아니면 그걸 못하게 되면 거실방에 그냥 24시간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복도라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소지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그래서 소지를 하고자 하는 애들도 있고, 소지 같은 경우는 또 돈이 나와. 그래서, 이 소지는 좀 하려고 하는 애들도 좀 몇 명, 좀 꽤나 된다는 거죠. 자, 이 소지가 될 수 있는 애들은 개완일은 되고, 준경비는 안 돼요. 자, 기간이 얼마지? 기간이 1년 이하, 동그라미. 1년 이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안 된다 하면 틀려요. 연장이 가능하다. 자, 사망은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항부터 3항까지 봉사원 선정 있잖아요. 봉사원 선정이라든지,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류처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빨간색으로 분류처우위원회 밑줄 그시고. 직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 체크해 볼까요? 소장이 하는데 소장이 직권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 소장 맘대로 이런 것까지 소장이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소장이 하긴 한다. 소장이 하긴 한다. 소장도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뭐. 소장이 뭐 이런데 뭐 실질적으로 뭐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치?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류처우위원회를 거친다. 여기서 형광사인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류처우위원회를 색깔칠하세요. 그리고 1년 이하짜리도 색깔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펜을 들어서 다 색깔칠해야 돼. 개, 완, 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밑에 자치생활 나와있죠. 자치생활은 개, 완, 색깔칠하시라. 그리고 그 밑에 나와있죠. 월 1회 이상 요 색깔칠하시라. 이런 것들이 아주 다른 걸로 나오죠. 자, 군대 생활 좀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군대에서 뒤로 까지는 애들 있지? 뒤로 까진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각 잡고 있는 애들 말고, 각을 잡고 있는 애들 말고,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뒤에 관물 때 약간 기대거나 갸우뚱거리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약간 뭐 복장도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하는 애들 있잖아. 지금이 군대 생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구만. 옛날에는 다 좀 엄했잖아요. 자, 요 개완만 돼. 개완만. 개나 사나 다 까지는 게 아니고 병장하고 상병급 애들 있지. 요 개완만 뒤로 까줄 수 있다. 그 얘네들만 자체 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한다 아닙니다.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 재량상이에요. 재량상. 누가? 소장이. 요즘 군대 가면 짝대기 하나 두 개 기타 잡을 수 있어요? 기타 치고 흥얼흥얼 거리나?
옛날 우리 때 같으면 맞아 죽었어. 어떻게 짝대기 한두 개가 기타를 쳐요? 어? 병장, 상병도 못 쳐. 병장급이나 되면 칠까? 자, 2항 가볼게요. 자치생활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그래서 부분자치제지, 부분자치제. 이것도 한 적이 있었는데, 부분자치제. 전면자치제가 아니라 부분자치제를 허용하고 있다. 앞에서 했습니다. 자, 자치생활 수용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빨간색으로 월 1회 이상 다시 한번 밑줄. 숫자 나옵니다. 숫자. 월 1회 숫자 나와요. 2회 아닙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 나와 있지? 취소하는 것은 자유인데, 이것이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준수사항을 위반했대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누가 정하는? 장관하고 소장이 정하는, 장관이나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쓰면 틀려. 뭐 대통령령이네, 법무부령이네, 이것이 틀리다.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가 아니라 장관이나 소장이 정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얼마든지 문제를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잘 익히셔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했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경기 오락해 나왔네요. 이것도 중요하지 뭐. 별표 치시고, 밑에 사회적 처우 나와 있어요. 별표 치시고, 별표 치시고. 올라갑니다. 역시 빨간 펜 드세요. 개 동그라미, 완 동그라미. 자,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개 동그라미, 완 동그라미 치시고, 파란 펜 드세요. 파란 펜. 파란 펜에서 일자 세모 치시고. 똑같이 따라하세요. 자, 올라갑니다. 자, 색깔 펜 드세요. 색깔 펜. 드시면 개 색깔 칠하시고, 완 색깔 칠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개 색깔 칠하시고, 그 밑에 완 색깔 칠하시고. 됐어요? 자, 다른 색깔 들어, 다른 색깔. 다른 색깔 들어서 일 색깔 칠하시고, 이렇게. 됐나요? 자, 설명 들으세요. 자, 경기는 오락해 갑니다. 경기는 오락해는 개완만 돼, 개완. 그래, 개완만 경기나 오락해 할 수 있어. 어떻게 짝대기 한두 개가 경기 오락해를 참석해? 어? 이해되시겠어요? 나머지 애들 안 돼. 그리고 이 친구는 월 2회 이내 동그라미. 그리고 월 2회 이내 색깔 칠해. 요거 다른 색깔로 색깔 칠한다. 색깔 칠한다. 이렇게. 앞에 건 몇 회? 이게 월 1회 이상. 여기는 월 2회. 월 2회 이내. 그래서 숫자 갖고 장난친다. 아시겠어요? 자, 일단은, 자, 그 밑에 끊으시고요. 끊으시고요. 자, 소장 나왔지? 소년범 나왔지? 소년범은 횟수를 늘려줄 수가 있어요. 늘려줄 수가 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해봐. 여러분, 꼬맹이 때 기억해봐. 꼬맹이 때 엄청나게 뛰어다니잖아. 어? 그렇게 뛰어다녀도 지치지도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숨이 가쁘고 지치지, 그치? 어? 그러니까 애들은 많이 뛰어다녀야 하니까 성인 남성들보다는 횟수를 늘려줄 수 있다는 이 다수 조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3항을 보시면 관련 분야 전문 지식 자격을 가진 외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도 있네요. 기출문제 정리하시고, 자, 사회적 처우. 사회적 처우라는 건 뭐냐면 밖에 나갔다 오는 거야. 밖에 아예 나가는 거 출소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회 내 처우지. 아예 나가는 게 아니라 시설 내에 기반을 두고 시설 내에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잠시 그날은 나갔다 바람 쐬고 들어오는 거. 아시겠어요? 그게 사회적 처우인데 요 1, 2, 3, 4를 묶어봐. 이게 바로 사회적 처우 예시야. 얘. 이게 바로 얘란 말이야. 사회 견학 갔다 오지, 봉사 갔다 오지, 종교회상 참석 갔다 오지, 연극 영화 보고 갔다 오지. 전부 다 갔다 오는 거지. 사회적 처우인데 누구만 가요? 개완만 가요. 개완. 짝대기 한두 개가 어떻게 가? 어? 짝대기 3개, 4개 돼야 뒤로 꺾어진다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군대 갔다 와야 이 교정학을 쉽게 공부를 해요. 자, 다만 앞에 끊으시고. 그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게 원칙. 원칙인데 일반 나머지 애들 안 돼요. 원칙대로 하면. 근데 예외가 있어. 뭐라 그래? 필요하다면 그래. 필요하다면 처우상 필요하다면 어?
예외적으로, 그럼 그 말은 뭐야? 예외적으로 일반 경비, 이런 말이야. 예외적으로 일반급 애들도 가능하다, 이 말이야. 이거까지 다 공부해야 돼. 어? 그러니까 일반 경비처급 애들도 위에다 하면 쓰면 틀려. 경기 오락회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급도 된다? X지. 앞에도 마찬가지지, 여기. 어? 여기 자체 생활할 때 개환만 되는데 예외적으로 초우상 필요하다면 일반급 애들도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여기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틀리단 말이지. 됐어요?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지? 자, 밖에 나갔다 온다 했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민간인들 눈에 띄는데, 민간인들 눈에 띈다고. 눈에 띄면 뭐라 그래? 손가락질이 안 하겠지만 속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한 번 더 볼 거 아니야. 죄수가 밖에 나왔네?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밖에 나갔다 올 때는 별도의 수용자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알지? 민간인하고 똑같이 입힌다는 거지. 다만 앞에 끊고 필요하다고 하면 자비 구매 의류를 입게 할 수도 있어요. 입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교도소에서 정하는 의류를 정해서 지정할 단체복을 하는데, 그럼 단체복이면 이거 뭐 소풍 나왔냐? 초등학교 유치원 다녀? 똑같이 뭐 노란색 입고 다닐 거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상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필요하다고 하면 자비 구매 의류를 뭐 각양각색 있지. 자기가 들어올 때 입고 온 옷 있을 거 아니야. 긴급체포 당할 때 그때 입고 어떤 복장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입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1항 4호가 뭐지? 1항 4호가 여기 나와 있는 연극 영화네요. 연극 영화 문화 공연 관람 있죠? 그 돈 들어가잖아. 돈 누가 돼? 국가가 되죠? 야, 국가 돈 많다잉. 국가가 아니고 수용자 네가 되라. 그쵸? 네가 되라. 일단 끊고. 이게 원칙이죠. 항상 자비 부담이 원칙이에요. 자,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처우를 가볼게요. 중간처우. 똑같아요. 여기도 빨간색 드세요. 개 동그라미, 완 동그라미, 완 동그라미 밖에 없네요. 뭐 일 없지? 아무리 봐도 없지? 그치? 요 색깔 칠해. 색깔 칠한다. 개 색깔 칠하시고 완 색깔 칠하시고. 됐어요? 자, 이 두 친구는 다음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이야? 모두 해당하는 경우야.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이 개방시설에 수용되어서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이나 취업 지원 등은 적절한 처우를 할 수가 있다. 출소를 얼마 안 되는 애들이지. 개방급이나 완화급까지 간다는 것은 출소가 얼마 안 남은 애들입니다. 자, 어떤 애들인가 1, 2, 3을 묶으세요. 자, 색깔펜으로 형광사인 펜으로 3년 이상 색깔, 그 다음에 2회 이상 색깔, 2회 이하 색깔, 그 다음에 형기가 얼마 남았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가 남았어. 그러니까 출소 얼마 안 남았다니까?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자아 중에서 개 또는 이 친구들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개방시설에 수용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근데 다른 색깔 펜. 그 중에서 요 9개월 미만 애들 있지? 9개월 미만 애들은 똑같이 이 친구도 개방시설인데, 어느 개방시설?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위에 건 뭐지?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개방시설이 두 개야. 개방시설이 두 개야. 앞에서 아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여기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개방시설이잖아요. 그치? 근데 바깥에 있는 개방시설이 있거든? 이거는 밑에 나와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시설 안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갈 수 있는 애들은 형기가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짜리가 가는 거야. 근데 형기가 9개월 미만짜리다. 이 중에서 9개월 미만이 되는 애들은 바깥에 나갈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들어오냐 아니면 이렇게 갔다 들어오냐 라는 것을 차이가 있는데 형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도표가 있지. 도표가 있다. 그래서 도표를 몇 표 쳐보세요. 공통요건. 그래, 공통요건 개, 완, 3년 이상 2년 이하는 공통이야. 공통인데 차이가 있는 것은 요거다. 3개월 이상 1년 6개월짜리는 교정시설 설치된 개방시설 수용자에 들어가고 9개월 미만짜리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수용자가 된다. 아시겠어요? 그 차이입니다. 됐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조문이야. 엄청나게 중요한 조문이다. 선발 절차는 누가 정해요? 선발 절차. 중간 처우 선발 대상자는 누가 정해요? 장관이 정해요. 장관 점점 찍으시고 소장이 정한다 하면 틀려요. 소장이 정한다 하면 틀리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작업 보조. 별표칩니다. 94조 별표, 95조 별표. 빨간 펜 들으시고요. 개 동그라미, 완 동그라미. 자, 그 밑에 가세요. 개인 작업, 개 동그라미, 완 동그라미. 그쵸? 나머지 애들 안 나오지? 예, 안 나와요, 나머지 애들. 자, 형광 사인펜 드세요. 들며 색깔 칠해. 개 색깔 칠하고, 완 색깔 칠하고, 개 색깔 칠하고, 완 색깔 칠하고. 아, 기출문제 봐봐.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야? 다른 놈들이 하나 꼽사리 끼잖아, 그치? 예, 다 틀려요. 자, 교도관의 작업 지도를 보조할 수 있는 애들은, 좀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이. 어? 아니, 교도관의, 뭐예요? 작업 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기술도 없는데 보조하냐? 아, 기술도 없는데 보조를 해? 이거 봐봐. 제가 얘기했잖아. 개, 완, 일, 중 있으면,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일반 애들로 들어온다 하지 않았어? 지금 들어온 지 얼마 된지도 아는 놈이 기술이 있어? 기술이 있으려면 짬밥이 좀 돼야 될 텐데? 군대 가서, 여러분, 짝대기 한두 개가 기술이 있어? 군대 돌아가는 거 좀 알려면 적어도 짝대기 3개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조금 알아. 그러려고 하면 개완급 돼야 돼. 개완급.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성적이 우수하고 성적이 우수하다고 했는데 짝대기 2개짜리가 성적이 우수하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관련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이 있어야지 뭐 교도관에 따까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만 된다? 개완만 된다. 기출문제처럼 이렇게 일반 나오고 밑에 단서조항이 일반 나오면 틀려요. 이 친구들은 아예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기술이 있어도 미숙하지. 그리고 개인 작업. 역시 짝대기 3개, 4개밖에 안 돼. 개안밖에 안 돼. 어서 감히 짝대기 한두 개짜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량상이지. 개인 작업을 하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재량 밑줄 그시고 이것도 재량이다. 재량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한다면 몇 시간 줘요? 1일 2시간 이내입니다. 2시간 이내 동그라미. 3시간 하면 틀려. 2시간. 2시간짜리 색깔 칠해. 색깔 칠한다. 또 시험 문제. 자, 개인 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고 특정 용기에 보관하도록 해야 되고 돈은 네가 내라. 수용자 부담이다. 그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외부 직업 훈련 나왔네요. 역시 별표죠. 별표. 또 동그라미 쳐. 자, 개 동그라미, 완 동그라미. 오, 개완이 맞네요. 그쵸? 자, 형광 사인펜으로 색깔 칠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렇게 묶으시면 외부 직업 훈련은 외부에 나간다는 얘기잖아. 외부에 나가는데 짝대기 3개, 4개만 나가지 어떻게 감히 한두 개짜리가. 그렇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돈은 네가 내라. 그치? 일반 경비하면 틀려. 지금까지 배운 거 있죠? 자, 도표 나와 있죠? 지금까지 내온 거. 접결은 어떻게 되고 다르지? 그 다음에 전환은 어떻게 되고 다르지? 자치생활, 경기 오락회, 지도 보조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숙지하셔야 돼요. 다 숙지하셔야 된다. 근데 막상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하니까 와, 이걸 내가 어떻게 외우지 하는데 도표는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데 법조문을 자꾸 반복하시면 머릿속에 자리가 잡혀요.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다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합니다.